박혁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해 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부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해 부대는 301명 승조원 중에서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0%죠. 선박이 좁고 동일 인원이 계속해서 접촉함에 따라서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2020년 4월 미 핵항공모함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또 발병 후 조치도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월 2부터 함정내 감기 증상 환자가 속출했지만 코로나도 제대로 의심하지 못했고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95명의 감기 환자가 발생한 10일, 열흘이 지났어야 합참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참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작전 지역을 변경하면서도 방역 관련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도 국방부 발표가 다양한 차원에서 혼선을 빚었고 또 청와대는 자신과 상관없는 국방부 또는 군의 문제라면서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방해 일선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이와 같은 소홀 관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입니다. 이 청해 부대의 집단 감염은 단순한 전염병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 또는 군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따라서 국군 통수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당연히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현서욱 국방부 장관은 2020년 9월 취임한 이래 6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군이 달라졌다거나 북핵 대비가 높아졌다거나 군의 기강이 확립되었다거나 또는 앞으로 군이 잘 발전할 것 같은 그러한 희망적인 모습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사과까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체 이탈식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이 책임을 느낀다는 말은 전혀 없이 남의 일 평가하듯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7월 20일 수송기로 장병들 데려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송기를 통한 후송은 합참 계획에 이미 우발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인사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21일 상습적인 책임 회피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행태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면서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7월 23일인데요. 청와대 부대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걱정하실 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사과에 대한 것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본인의 SNS를 활용해서 슬그머니 사과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문장을 보면 분명한 책임의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에서 또는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하는 그런 염원인데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문책 또는 책임 소재 제기로까지 주장이 확산되는 겁니다. 차제의 국군 통수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국군 통수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군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인데요. 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보의 핵심적인 수단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군대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이 군대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군대 통수권을 주어서 국가안보를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군의 모든 일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흔한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군에서 보면 사단장은 그 사단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군단장은 군단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의식이 대통령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권 등 군에 관한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한이 클수록 당연히 책임도 큽니다. 군이라는 국가의 절대적인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무한 책임이어야 합니다. 군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청해부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복되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직접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나 조치 등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언제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청해부대 사태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더 근본적인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있어서도 국방부를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전반적인 기강 상태를 평가를 해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수뇌부로서 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군 기강 확립에 능력이 있는 새로운 군 수뇌부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 수뇌부에게도 군의 혁신을 위한 어떤 보완을 보고하도록 하고 또 조치하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해부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밑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군 통수권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핵 관련 문제입니다. 북핵에 대해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한테 가해지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핵인데 이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라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핵 대응 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안보실 등의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국가의 북핵 대응 노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요 무기체 개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 대응 전략은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젠하워가 대량 보복 전략을 구상을 했습니다. 레이건이 전략적 방어 SDI라고 해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는 이를 계승을 해서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즉 미사일 방어를 본격적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북핵에 대한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점검을 하고 미흡하다면 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핵에 관한 홍길동 전입니다. 북핵을 북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북핵 대비 활동은 전무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북핵 대비로 군의 대비태세, 노력, 전력 증강 중점 전환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 군 수뇌부들과 적극적인 토론을 실시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대비책들을 논의하고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선의를 핑계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따라서 북핵 대비태세가 다소 미흡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선의만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넘어가거나 그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군에 관해서 통수권을 행사할 사항은 무지무지 많다고 봅니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 문제, 저는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의식에서 대규모 실기동 연습 재개는 저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싸울 수 없는 군대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방장관이 알아서 취소하도록 하는 것도 비겁하고 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이 갖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2017년도 다시 말하면 비핵화 협상이 일어나기 전에 한미연합훈련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하되 코로나를 고려해서 그 복원 속도만은 조금 점진적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어야 우리 군 전체가 훈련을 열심히 실시하고 훈련을 열심히 실시해야 사소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군 수뇌부를 구성할 때 전투지향적인 장군들로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장군들을 진급하고 선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것은 군이 아닙니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군 수뇌부를 구성을 해야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라면 군의 훈련을 수시로 참관하고 군 부대도 수시로 방문하고 장병과도 수시로 대화하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라면 사격장에 가서 장병들하고 사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친군 노력, 내가 여러분들의 지휘관이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국군 통수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차제에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해부대를 거기에 파견해 두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휴전 상태의 한국이 대형 구축함 한 척을 계속 먼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한국은 2009년부터 이미 12년째 아덴만에서 1개 구축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호 주얼리오를 구축하는 아덴만 여명작전도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여했고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파견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석유 수송로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꼭 함정 파견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의 다른 임무를 지원함으로써 미군이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경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청해부대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군 통수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상식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4년 정도 지났으면 철학으로 굳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 의심하듯이 현 정부 또는 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인사권이 아닌 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군의 모든 지휘권이 그렇습니다. 사단장은 사단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의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삼자적 관점, 유태이살식 접근에서 탈피해서 내 탓이오 라는 사고로서 군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핵 대응에 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의 전력 증강, 인사, 훈련 실태, 관리 수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권한을 행사해서 바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복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은 위임하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아닌 능력 위주로 군수내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단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군을 도외시하거나 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태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66조, 제74조에 포함된 국가안보와 국군 통수권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직분에 대한 우리 국가의 재정립이 더욱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분에 대한 재정립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